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남자분들의 피부 관리 순서부터 화장품 선택법까지 피부 의학적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부 관리 기초 루틴으로는 이 세안과 각질 제거, 그리고 보습과 자외선 차단으로 이루어지며 이 본인 피부 타입에 따른 이 개별 케어나 이 메이크업 단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먼저 세안 단계를 설명드리자면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 비해 모공이 더 크고 이에 비례해서 피지 분비량이 더 많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피지 분비량은 뭐에 비례한다? 모공의 크기에 비례한다.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 내에 이 유분기가 과도해지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는 뜻으로서 이 남자분들은 보통 여성분들에 비해서 지성 피부가 많습니다. 이는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 피지 분비를 촉진함에 따르므로 이마와 코, 턱 이렇게 우리 T존에 피지 분비가 집중되고 또 피부 표면이 막 번들번들거리거나 빛이 반사가 돼서 이 피지 때문에 윤기가 있어 보인다면 지성 피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지성 피부인 분들은 세안 시에도 피지를 조절해 주는 것이 관건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라고 너무 또 과도한 세정력으로 막 세안을 여러 번씩 하면 오히려 피부 표면이 너무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받기 때문에 피지가 피부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분비가 촉진이 될 수도 있고 피부 자체가 예민해지니까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한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정은 하되 피부의 장벽까지 손상시킬 정도로 막 제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약산성 폼 클렌저나 젤 클렌저 등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약산성 클렌저는 피부 표면을 pH 4.5에서 5.5 정도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해주고 왜? 우리 피부는 한 pH 5.5 정도로 유지가 됐었을 때 가장 효소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으며 그래도 어느 정도 피지를 좀 닦아내니까 피부가 좀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살리실산이나 글리콜산과 같은 성분이 포함된 클렌저를 선택을 하시되 이 세안하실 때에는 얼굴을 이렇게 적신 다음에 거품으로 좀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자극을 좀 최소화하면서 부드럽게 닦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약산성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품이 잘 안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거품을 최대한 좀 손으로 낼 수 있게 해서 이 거품으로 문지른다는 느낌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모공이 좀 넓어 보이는 부분들은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부위가 헤어라인이라면 이 헤어라인 쪽을 집중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이제 T존 쪽이 피지 발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세안하시면 됩니다. 세안 빈도는 아침, 저녁 하루 2회 정도가 좋은데 여기서 요즘에 밖이 덥다고 매번마다 세안제로 세정제를 사용을 해서 세안을 자주 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장벽에 있는 정상적인 기름층까지도 다 껴지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게 되고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는 세정제를 사용해서 세안을 하고 중간에 내가 운동을 한다거나 해서 세안을 해야 될 때는 물로만 해주셔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안 후 보습 방법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다음으로는 일부 남성분들에게서 해당되는 이 건성 피부 이 피지 발달이 별로 없고 되게 건조한 타입의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고 또 피부가 이렇게 거칠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당김이나 가려움증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이 지성과 반대로 피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피부에 좀 탄력도도 떨어지고 주름에 좀 취약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분들도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을 하시되 피부에 너무 자극을 주지 말고 충분하게 세안을 해주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이 아닌 좀 미지근한 물로 제가 세안하는 것을 항상 권장드립니다. 세안 후에 물기를 닦을 때에는 수건으로 이렇게 마찰을 줘서 얼굴을 닦아내기보다는 꾹꾹 눌러주는 형태를 해서 물기가 조금은 얼굴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해주면서 이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안 빈도는 지성과 마찬가지로 세정제를 사용을 했었을 때 하루에 2회 정도 해주고 그 사이에 클렌징을 해야 될 때는 그냥 물로만 세안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살짝의 커버력이 있는 선크림 제품들이 요즘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모공의 크기가 큰
우리 남자분들 피부의 특성상 모공 사이에 화장품의 입자가 절유될 가능성도 당연히 높겠죠. 즉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도 더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남자분들 역시 이중세안이 권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남성분들이 이렇게 홈이 훨씬 더 크고 깊은데 여기에 메이크업 성분들로 이 안쪽에 있는 작은 입자들이 모공을 꽉꽉 메꾸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클렌징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트러블이 잘 생길 수가 있겠죠.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을 썼을 때는 남성분들도 이중세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중세안은 제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남자분들은 이 피부의 두께가 여자분들에 비해서 한 25에서 30%가량 더 두껍고,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 0.7kg이나 더 무겁습니다. 이는 남성분들이 더 두꺼운 각질층과 또 좀 더 밀도가 높은 이 콜라겐 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꺼운 각질층 때문에 남성분들은 뭐 예를 들자면 턱 주변에 있는 여드름이나 트러블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각질층들이 이 피지, 이 질기고 두꺼운 진피층 안에 있는 이 피지들이 안 그래도 피부 표면 쪽에 각질층이 두꺼워서 원활하게 배치를 못 되니까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턱 주변에 더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각질 제거와 같은 물리적 자극은 되도록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각질층이 두꺼운 남성분들에서 턱이나 이런 부위에 트러블들이 생기거나 막혀서 생기는 트러블들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간헐적인 스크럽을 통해서 각질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스크럽을 막 매일 하는 것이 아니죠. 지성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뭐 건성인 경우에는 뭐 1, 2주에 한 번, 뭐 이 정도로 해주시고 너무 막 빡빡 강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서 피부 표면에 살고 있는 피부 상재균들이 오히려 감염이 돼서 모낭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클렌저를 하는 데만 집중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적인 각질층이 두꺼운 경우에만 이런 각질 제거 방식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보습 단계입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 비해서 이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인 이 에스트로겐의 영향 외에도 평소에 보습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낮죠.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름살에도 취약해집니다. 자,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보습제를 바른다 할지라도 흡수될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 보습제 바르고 바로 양치를 하거나 뭐 입을 닦으면서 자, 이렇게 보습제 발랐어요. 그리고 바로 양치하면서 입 닦고. 제가 보습제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습제는 바른 뒤 최소한 30분 정도는 흡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두꺼운 피부에서 이 보습 성분들이 서서히 침투되는 시간을 따져보면 흡수 시간을 보다 좀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보습 관리로는 피부를 좀 진정시킨다는 목적으로 토너를 좀 사용을 많이 하실 텐데요. 토너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닦아내고 pH를 약간 떨어뜨리는 목적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주된 이유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남성분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뭔가 면도 끝나면 토너를 발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사실 그런 목적으로는 무조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피부 장벽이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너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토너를 왜 남성분들이 썼을 때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냐면, 남자분들은 피지 발달이 많으시죠. 자,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쓰는 정도의 유분기가 있는 크림이나 이런 걸 발랐을 때는 모공이 막히면서 화이트헤드와 같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토너만 바르니까 뭔가 좀 보습도 되는 것 같으면서 모공도 특별히 많은 이벤트들이 없는 경우가 많죠. 왜? 베이스 성분이 유분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있는 토너 성분들은 사실 약간의 보습 능력이 같이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이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물성을 띠는 토너를 보습제 용도로서 처음에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토너를 사용을 했는데, 남성분들은 뭐가 발달이 많다고요? 피지 발달이 많은 지성 피부가 많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너무 유분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더 많은 에센스, 세럼,
앰플 타입 등을 써주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센스 세럼 앰플의 이 성분으로는 히알루론산과 같은 이러한 수분을 많이 함유할 수 있는 성분들을 써주는 것이 좋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운 햇빛에 자극을 받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마스크팩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마스크팩이 피부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기본 베이스 성분이 너무 유분기가 있는 것들은 남성분들과 같은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한테는 좋지가 않겠죠. 또한 여기서 주의할 점이 팩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마스크팩은 피부 밀봉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유효 성분들을 이렇게 마스크팩 시트지를 통해서 붙여놓으면 이 흡수율이 막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증가가 되는데, 이렇게 밀봉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효 성분들로 인한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남성분들은 피지 발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공구멍도 발달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분기 있는 것들 흡수율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에는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 피지 저류의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스크팩은 주무실 때 자꾸 붙여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으신데요. 그게 아니라 샤워실 안에서 비치해 놨다가 세안을 한 이후에 단기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 20분 정도 딱 정해놓고 즉시 붙이고 20분 정도 있다가 떼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보습 과정에서 사용하면 좋을 만한 이 화장품 성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건성 피부는 수분과 유분이 부족한 만큼 보습력과 영양 공급, 또 주름 개선 효과를 가진 성분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히알루론산, 판테놀,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씨어버터, 스쿠알렛, 알로에베라 등이 있고요. 이 중에 이 판테놀은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피부 흡수율이 높아서 이 피부 탄력 개선과 보습 강화, 그리고 수분 손실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한 1000배 정도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저장하는 성분으로서 이 건조한 피부를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 글리세린은 이 판테놀, 히알루론산 등 이 흡수된 수분을 가둬놓는 이 밀폐제 역할을 해줌으로써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라마이드 역시 수분 손실 억제와 오염 및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즉 피부 장벽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씨어버터와 스쿠알렌, 알로에베라도 이 피부 수분 공급 및 이 건조함 예방에 마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지성 피부는 건성과 동일하게 판테놀과 히알루론산, 글리세린과 함께 이 살리실산이나 아니면 니아시나마이드, 글라이콜릭 액시드, 클레이 등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각질 제거를 살짝 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자꾸 이렇게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먼저 이 살리실산은 각질 제거와 피지, 불순물 청소 등으로 트러블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니아시나마이드는 피지 감소나 모공 축소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글라이콜릭 액시드는 사실 피부과에서도 각질 제거로 많이 쓰이죠. 이 각질층 탈락을 유도를 해서 피부를 조금은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대로 이 남성분들이 가급적 사용을 줄이셔야 하는 성분들을 살펴보면, 일단 건성인 분들은 알코올과 에탄올, 멘솔, 그리고 페퍼민트 성분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피부의 수분을 좀 증발시킨다거나 자극을 주기 때문에 특히 건성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피부가 더욱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공을 좀 막으면 안 되겠죠. 트리글리세라이드와 탈마티산염, 테아르산염, 코넛 오일, 씨어버터 등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지성인 사람들이 쓰는 경우에는 보습에는 당연히 좋지만 모공을 막기가 쉽고 이에 따른 여드름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씨어버터는 건성 피부에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안 이후에 그리고 보습 단계까지 하셨다면, 마지막 단계로는 자외선 차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 물론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은 이 노화나 기미, 잡티, 주름 등 모든 면에서 피부에 좋은 활동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 선크림 편 영상들 많죠.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먼저 이 지성 피부 타입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무기자차 방식의 이 오일 프리 제품이 좋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유분이 추가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 하며 특히 오일 프리 제품의 경우에는 메탄 타입이 많으므로 이 번들거림과 광택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는 이 메이크업과 또 궁합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 무기자차의 오일 프리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 이 넌 커메도제닉 제품도 모공을 막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에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성 피부는 어느 정도 보습 기능이 첨가된 제품을 같이 쓰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히알루론산, 뭐 글리세린, 뭐 알로에베라, 아니면 또 뭐 식물성 오일과 같은 이 유분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를 쓰라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였죠? 모공을 최대한 안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피지 발달이 더 여성분들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모공이 홈이 더 많은 남성분들이 무기자차 선블럭이라고 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었을 때 거기에 유분기나 보습 성분들, 즉 기름 성분들이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안쪽에 있는 피지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습은 보습 단계에서 충분히 해주고 그 위에 마지막에 무기자차 성분인데 유분기가 많지 않은 타입을 쓰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참고로 무기자차 방식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이죠. 이 피부 표면에 자외선을 반사하는 보호막을 말 그대로 이렇게 위에 덮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성 피부에도 당연히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남성분들의 피부 관리 기초 루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커버나 색조, 메이크업까지 하시는 남성분들을 위한 단계입니다. 최근 남성분들도 이 기초 루틴이 끝난 뒤에 뭐 비비나 파운데이션과 같이 피부 톤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는 걸 써야 되는 남성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비비크림과 이 파운데이션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딱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크림을 베이스로 하되 거기에 톤업 물질들의 밀도가 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크림의 기본적인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되 톤업 성분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 파운데이션은 아무래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커버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색조 화장 전에 얼굴색을 좀 고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제품이죠. 얼굴 톤을 전체적으로 조금 균일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 비비크림에 있는 톤업 성분과도 비슷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선크림의 베이스 성분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만약에 굳이 톤업이 되어 있는 걸 써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비비크림을 그래도 좀 바른다는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비비크림을 고를 때도 피부 타입별 선택이 필요합니다.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피지 발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분기와 번들거림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오일 프리의 약간 매트한 제품의 비비크림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저자극성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피부에 뭐 염증이나 여드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비크림은 당연히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 이러한 커버력이 있는 성분을 띠기 위해서는 아이언 옥사이드와 같은 이 색깔이 띠는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더 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비비크림을 지우실 때에는 가급적 이중 세안을 하실 때 1회차에는 클렌징 오일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는 클렌징 폼을 사용해야 화장품 입자가 모공을 막아서 저류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비비크림을 되도록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데일리로 매일마다 이중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 표면에 있는 정상적인 기름층까지 닦이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비비를 사용을 하시고 그때는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피부 장벽을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물 온도는 미온수를 사용을 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이중 세안으로 안 그래도 약화된 이 피부 장벽에서 수분이 대거 날아가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안 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보습 관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하시면 좋을 만한 습관으로는 이 뜨거운 증기에 오래 노출되는 상황, 보통 사우나나 샤워를 할 때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남성분들 특히 골프 치시는 분들은 사우나나
아니면 탕에 들어가서 친구분들과 얘기 엄청 나누시죠. 자, 사우나는 고온의 증기에 있어서 우리가 몸에 땀이 좀 많이 분비가 되니까 막 노폐물까지 쫙 뺀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SBS 방송에서 언급도 했었지만 실제로 이 노폐물들이 일반적인 땀에 비해서 더 농도가 높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잠깐은 막 시원한 기분이 들 수가 있겠지만 너무 오래 있게 되면 이 뜨거운 증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되면서 내 피부 안에 있는 수분도 모두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우나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꼭 해야 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수건 같은 걸로 얼굴 부위는 가려주고 해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 샤워 역시 미온수로 하시거나 10분 정도가 넘어갈 경우에는 피부가 오히려 우리 뿰다고 하죠.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샤워도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죠? 이 거울에 김이 서리기 전에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남자분들의 피부관리 기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흰 설탕이나 과자, 탄산음료 같은 이러한 액상 과당은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지질의 이 비효소적 과정으로 이 공유결합되는 당화 반응에서 나오는 당화 물질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몸에 축적이 되거든요. 이 당화 물질은 피부의 탄력도를 감소시키는데, 왜냐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거에서도 달라붙기 때문에 이러한 탄력도가 감소가 됩니다. 자, 또한 튀기거나 구운 음식도 마찬가지로 고농도의 당화물질, 우리 당독소라고 하죠. 이 당독소가 들어있는 도넛이나 빵, 바베큐, 치킨과 같은 음식도 피부 노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유제품도 이 여드름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몸에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에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고 난 후에 얼굴에 뭐가 난다는 분들은 유제품이나 예를 들자면 카페 라떼, 그러니까 라떼 계열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반대로 시금치나 피망, 연어는 이 철분, 엽산, 엽록소, 마그네슘부터 비타민 A, C, E, 섬유질, 식물성 단백질까지 몸에 좋은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간히 드신다면 우리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서 이 튼튼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